자, 이제는 우리가 뭐 볼 거냐면, 자, 밑에 이제, 거기 보니까 자음이 좋은 방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쓰고, 자, 자음을 발음해보며 좋은 방법에 맞게 분류해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자, 알아보고, 자, 채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로축은 우리가 좋은 위치였잖아요. 그지? 좋은 위치. 자, 저 녀석 한번 채워보자. 좋은 위치. 자, 책 보지 말고 한번 해봐.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입술. 그렇지? 자, 이미지 그리세요. 자, 입술 뒤에 뭐가 있죠? with, 잇몸. 그렇지. 시옷이 원적 두 개 있다. 그럼 무조건 시옷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with, 잇몸 뒤에는 그래요. 샘, 입천장.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여림, 입천장.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목구멍. 자, 혹은 목적,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자, 저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좋은 방법 갑니다. 여기 있는 프린트로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파열음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파열음. 이 파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닫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닫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 자, 그리고 밑에 여기에 마찰음이라고 있어요. 이 마찰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좁혀서, 자, 끌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혹은 이것을 마찰하며 나오는 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때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 요걸 합쳐서 파찰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파찰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돼? 닫았다가 터뜨린 다음에 좁혀서 끌려 나오는 소리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비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음이라는 것은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음이라고 있어요. 이 유음이라는 것은, 자, 혀 양쪽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흘려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술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서 요걸 먼저 하고 해야겠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외워야 하는데 요 순서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코가 위에고 그 다음에 아래가 다 혀죠. 자, 그러면 파열음 보시면 닫았다가 자 터지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자. 요거에 해당되는 자 소리는 뭐가 있냐면 비읍, 디귿, 기역이 바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해당되는 거야.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그 다음에 피읍, 티읕, 키읒.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면 비둘기 장파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파열음은 비둘기 장파열.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강의했더니 예전에 어떤 친구가 비둘기 장파열 된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더 무서워. 그치? 그런 적이 있어.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파찰음은요. 파찰음은 지읒과 치읒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럼 당연히 뭐야? 쌍지읒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잠깐만. 그래, 괜찮아. 여기 보면, 자, 굳이 얘기하면 여기는 이게 뭐겠어? 피읍, 티읕, 키읔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예? 치읒이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야, 이거 보이니? 빨간색 보여? 흐리지? 요거까지만 할게. 자, 뭐지? 자, 이것은 우리 파, 치, 찍 이렇게 외우세요. 비둘기 장파열 파치직. 됐습니까? 파치직.
자, 그 다음에 마찰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찰음 같은 경우는 히읗과 시옷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마찰이잖아? 마찰레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장파열 파치칙 마찰레스 됐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즉 마찰음은 히읗과 시옷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찰음 파잡 그 피읍칫 파찰음은 지읒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파열음은 비둘기 특히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비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어머나 이렇게 외우셔도 돼. 그래서 소리 자체가 어디서 나? 코에서 나는 거야. 어머나 코에서 나지. 그러니까 비음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이해갑니까? 코에서 소리 나는 거야. 자, 유음이라는 것은 흘려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합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마약나라 이렇게 외우세요. 이때에 자, 이 녀석이 비음이 되고요. 이 녀석이 유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죠? 찍어. 그리고 채울 거야. 그리고 표 다 채울 거야. 비둘기 장파열 파치식 마찰에 마약나라 이것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음원 변동할 때 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자동 초점이 아닌가 봐. 맞아요. 제가 초점. 수동으로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그랬구나. 선생님은 이제 밤에 선생님 이제 폰이 아이폰이거든요. 어른인데 아이폰을 쓰는데 이 아이폰 할 때 이게 가끔 보면은 막 예쁜 사진들을 보면 이거 막 다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막 밤에 별 찍는 거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고 뭐 이걸 하고 막 조정하고 뭐야? 그냥 찍으면 나와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사진 잘 안 찍어. 내가 이 사진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다 캡처가 제일 많아. 잘 이런 거 잘 안 찍습니다. 아니면 뭐 업무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요거 찍고 이게 다기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클리닉 시간.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적어놔. 뭐라고? 이게 뭐라는 거야? 뭐? 폰? 이거 갤럭시. 이거 15만 원 주고 샀어. 저기 그 쿠팡에서. 선생님은 다 중고로 사요. 중고 사네. 얘만 새 거야. 얘만 3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노트북부터 막 지금 비싸잖아. 30만 원 줬어. 자, 다 중고야, 선생님. 무슨 폰이라 그러더라? 공기계? 공기계 폰. 이렇게. 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이렇게 아깝지? 다 안 쓰니까. 야, 이걸로 PPT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 많아. 그러니까 폰을 알차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챗GPT를 쓰기 시작했어. 챗GPT? 그러니까 막 정보를 찾는데 막 따로따로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쫙 요약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 자, 이제 갑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파열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둘기 장파열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비둘기 장파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채우실 때 이렇게 빵꾸 떨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중 파열음이면서 윗 잇몸 소리는 뭐니?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고 과정을 잘 생각해야 돼. 뭐부터? 파열음, 비둘기, 장파열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위에 거 해놓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가자. 파열음 할게, 파열음. 자, 우선 순서 들어가 보자. 파열음, 그 다음 뭐니? 여기가 마찰음.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파찰음. 이게 어떤 출판사인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출판사 이 둘을 바꿨더라고. 그런 출판사가 있어. 이 둘을 바꿨어. 파열, 마찰, 파찰 이렇게.
이상한 출판사야. 그런 출판사들이 좀 가끔 있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문법에서 의존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는데 특정 출판사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안 하고 문법 형태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 형식을 문법 형태소, 그 다음에 어휘 형태소 이렇게 하는 거야. 출판사들마다 좀 달라. 거지 같아. 자, 그럼 여기 뭐가 와? 위에서 아래 비, 여기가 뭐니? 유음. 그렇지. 자, 이럴 때, 자, 가자. 요게 울림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뭐가 될까? 그래, 얘네가 바로 이제 안울림이야.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에서 안울림, 파열음, 세림천상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자. 비둘기 장파열부터 가는 거야. 자, 일단 채워넣을 거야. 자, 파열은 뭐뭐 있어? 비둘기 이렇게 나와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둘기. 자, 파열은 뭐니? 그럼 여러분들은 비둘기 장파열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퍼펙트한 거예요. 알겠죠? 학교에 가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학교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비읍순경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이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워.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통국어 2죠. 그때 고전 문법을 또 배워요. 환장하는 거죠. 고전 문법 배우는데, 특히, 북에 대박이야. 대박이야. 너희. 북의 요거 대박이야. 조선인을 만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북의 요거야. 진짜 쓸데없이,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 선생님이 지식 자랑하신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북의 요거 엄청, 요즘에 다 녹화되는 거잖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북의 요거가 국어의 진심이야. 나 솔직히 얘기할게. 아니, 선생님이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국어에 정말 진심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 그걸 좀 잘하면 국어는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시험 범위가, 뭐랄까,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더럽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랄까, 학습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중간과 기말에 누적,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당황하는 거야. 뭘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것만 좀 개선된다면 난 좀 괜찮을 것 같아. 아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학습지 그렇게 많이 줄 거면, 나라면 그냥 뭐라고 하지? 부교재? 부교재로서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셔. 그리고 저기 시험 전주까지 학습지가 나와. 화이팅! 부기라고 화이팅. 삼산 만만치 않습니다. 삼산이 조금 달라졌어. 여러분, 위에 삼산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위에. 지금 이제 고3. 얘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삼산고는 늘 그게 들어간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보잖아? 그럼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예고. 예고는 문법이 정말 많이 나와. 의문변동,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거 해.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거 해. 갑자기 막 무슨, 안중근 뮤지컬, 이런 거 해. 누가 죄인인가요?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안중근 뮤지컬.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설들 가져오셔. 부기요고 특히, 매년. 영선고도 그랬고, 삼산고는, 시험 범위를 얘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2주 전에 시험 범위를 공표하고 2주 동안 미친 듯이 나가시는 거야. 나 환장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2단원 추가 막. 삼산고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삼산고는 말이지, 우리 여기 지금 삼산고 기반이니까 필기 진짜 중요하다. 근데 다 마찬가지야. 필기 진짜 중요해, 너희들. 우선 필기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담까지까지 다 적어야 돼. 예쁘게 안 적어도 되니까 어떻게든 다 적으셔야 돼. 그리고 필기 이게 잘하잖아? 필기 잘하면, 특히 필기할 때, 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쓸 시간 잘 안 주니까 그냥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쓰셔야 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예쁘게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부 있잖아? 예쁘게 적어주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딱 앞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딱 이렇게. 시간 한 5월 넘어가잖아? 그럼 애들 막 졸고 막 난리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딱 참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모습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안 졸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예쁜 모습이거든. 사실은 조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셔야 내가 만약에 국어 선생이야. 그럼 딱 가가지고 여기 담임반 여기 딱 갔어. 그럼 끝나고 나서 그러지. 선생님, 그 담임반 앞에서 앞에서 두 번째 이게 누구죠? 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 학교 선생님이 예쁘게 적어주시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막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란 얘기야.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것도 말이지, 보통 이런 것 같아. 선생의 주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억울해!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 좀 예쁨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인사도 잘하고. 특히 인사 진짜 중요해. 이거는 평소에 그게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 얘기해 줄게. 어떤 친구는 인사를 하긴 하는데 기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이러고 가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인사를 늘 하는데 기억이 안 남아. 인사는 왜 하는 거지? 기억에 남아야 돼. 무조건 남아야 돼. 그래서 약간 과장하셔도 돼. 이거 켜놓고 얘기하지. 자, 어떻게 보면 대신 소리 크게 상대가 못 보고 상대가 못 들으면 의미 없어. 그렇지? 이거 다 학생부를 위한 거야.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야 돼. 왜냐면 애들이 되게 많잖아. 애들이 되게 많은데 기억이 돼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90도까지는 안 해도 약간 과장하셔도 돼.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못 봤어. 그럼 또 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해가지? 그럼 선생님이 기억이 남아. 그럼 가끔 물어봐. 누구야? 이렇게. 근데 또 이런 거 고민되지 않아? 아까 인사했는데 또 마주쳐. 그럴 때 고민되지. 인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화장실에서 만나거나. 그치? 또 해. 무조건 해. 그럼 학교에서, 그럼 이제 안 해도 돼. 그냥 목례만 해.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례만 하지 마. 아니. 야,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딱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이게 아니라, 똑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무조건 목소리 크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 야, 이 녀석아 목례만 하라니까. 아까 우리 했잖아.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또 해. 알겠지? 그럼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쟤는 인사성 바른 아이. 그럼 인사성 바른 게 어떻게 돼? 그렇지. 예의 바른 아이. 그러면, 부모님이 잘 키운 아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할 때, 봐준다니까? 진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거 뭔가 할 때 뭔가 미흡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봐준다니까? 진짜 중요해. 첫 번째 인사야. 그리고 두 번째, 바르게 해서, 자세 바르게 해서 필기. 선생님하고 무조건 눈 마주쳐. 무조건 눈 마주치면서,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괜찮게 나와. 이 학생부 자꾸 생활기록부, 그치? 괜찮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되게 잘해야 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먼 얘기지만, 동아리 가서도 마찬가지. 먼 훗날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선생님은 늘 나는 인사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인사 진짜 잘해. 그래서, 이득을 많이 봤어. 진짜로 이득 많이 봤어. 인사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구한테 주지 하다가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혹시 내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기회들이 올 수 있고요. 뭔가 실수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 단호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선생님 맨날 교무실 들어갈 때 문 열고, 물론 난 좀 독특하게 하지만, 문 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고, 선생님 아이들한테도 진짜 잘하니까.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간다. 알겠지? 명심해. 자, 이제 쟤네들 채우자. 자, 채우자. 자, 파열음은 뭐라고요? 비둘기 장파열. 자, 비읍 어디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디귿 어디 들어가야 될까? 비둘기니까 여기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야 돼, 아까 그 이미지를. 자, 그 다음 기억 어디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여기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비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채워넣어 볼까? 자, 획 하나 더 하세요. 피읍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쌍비읍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획 하나 더, 여기에 획 하나 더 하면 티읕이 들어갈 거고요. 쌍디귿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획 하나 더 하세요. 키읔이 있고요. 쌍기역이 있을 거예요. 자, 파찰은 뭐예요? 파치칙. 됐습니까? 파치직. 자, 그럼 지읒입니다. 지읒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세니천장. 이 천장. 치읒, 지읒. 됐지? 천장. 됐어요? 자, 그럼 천장이니까 여기에 지읒. 획 하나 더 더하세요. 치읒. 그러면 쌍지읒이 있을 겁니다. 자, 마찰은 뭐예요? 마찰해스. 됐죠? 마찰해스. 시옷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러죠. 시옷 제일 많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예요? 쌍시옷이 들어가겠죠. 자, 히읗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이건 잊을 수 없죠. 자, 그냥 비음 갑니다. 자, 우선 비음과 유음 했을 때 우리 마양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양나. 자, 미음 어디 들어가요? 미음. 마양나니까 여기 들어가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응 어디 들어가요? 그래, 여기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니은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음. 자, 리을 어디 들어가요? 여기에 획 2개 더 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면 끝이야. 물론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뭐냐면 바다, 가자, 서해, 마니에로 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외우면 많이 못 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얘를 먼저 잡아주고 위에다 집어넣지. 알겠죠? 물론 바다, 가자, 서해, 마니아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겠지? 아무튼 반드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 그죠?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자, 요거 이게 안 찍었지, 그지? 자, 통으로 찍으세요. 통으로 찍고, 자, 그 다음에 저거 우리 채워넣자. 자,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놓고 한번 가볼게. 자, 먼저, 자, 가로 2입니다. 79페이지에요. 자음이 좋은 방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쓰고 자음을 발음해보며 좋은 방법에 맞게, 자, 분류해보자.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자, 막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자음 중, 자, 뭐가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비읍, 디귿, 기역. 그쵸? 이 해당한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적을 수 있죠. 피읍, 티읕, 기역,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다 적을 수 있죠? 그렇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해당합니다. 그래, 비둘기라고 적는 게 낫겠다. 그지? 편하게. 비둘기가 해당합니다. 마찰음 갑니다.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뭐해서? 좁혀서. 그렇지. 그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이렇게 내는 소리. 자음 중 해스. 이렇게 적어놔 그냥. 해스. 파찰음 갑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조금만 틈을 열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마찰음과 파열음의 성질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막았다가 터뜨렸다가 좁혀서 끌려 나오는 소리. 그치?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자음 중 저거 파치직 이렇게 얘기지? 자, 그 다음 비음으로 갑니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뭘로? 코, 그쵸?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자음 중 어머나 해당됩니다. 어머나. 자, 어머나라고 쓰시면 돼요. 자, 유음 갑니다. 혀의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그치?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음 중 리을.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채워넣어 볼게요. 3번 가자. 그 외의 분류 기준을 쓰고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자음을 나누어 보자. 분류 기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소리 낼 때는 자, 거기다 적어 보자. 목청 떨림이라고 적어 봐. 목청 떨림. 목청 떨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청 떨림에 따라서 떨리느냐 안 떨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밑에 저기 바로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1번을 기준으로 거기 봐봐. 1번을 기준으로 목청 떨림이 일어나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찾았지? 울림소리. 목청 떨림이 일어나는 소리 울림소리.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소리를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울림소리. 그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동그라미 2번. 소리의 세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동그라미 2번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사, 된, 거센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좀 지웁니다. 자,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자, 예사 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걸 예사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 우리는 구두 벗어줘 라고 하시면 돼요.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나중에 이거 또 할 거예요. 자, 된 소리라는 것은 자, 바로 쌍자음을 얘기합니다. 쌍자음. 따라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읍, 쌍지읒이에요. 이건 우리는 꾸뚝버섯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때 이것은 자음이 하나입니다. 된 소리라는 명칭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니에요.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것이야. 자, 거센 소리는요, 여기에서 가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니? 키읔이 와야죠. 디귿에 가획하면 티읕이 와야 되고요. 비읍에 가획을 하면 피읍이 와야 되고요. 시옷은 없습니다. 자, 지읒에 가획하면 치읒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린 이해해야 돼요? 피카츄 털.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몇 단 구성이에요? 1단, 2단, 3단. 자, 3단 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 자체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소리가 세집니다.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입 앞에 화장지가 티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와 이거와 어떤 게 더 이게 멀리 나가겠니? 이미지로 얘가 훨씬 더 멀리 나갈 거야. 그래서 센 소리예요. 알겠죠? 소리의 세기. 그러면 얘네들은 3단이잖아. 그럼 봐봐. 3단. 근데 마찰음이 독특하죠. 그죠? 마찰음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2단. 그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얘는 뭐야? 1단이에요.
알겠죠? 요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3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 거기 우리 표 있죠? 그치, 표 있지? 그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거기 먼저 가로축 있잖아요. 가로축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조음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음 위치.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뭐야? 조음 방법이에요. 자, 두 입술이라고 있죠? 그 밑에 양순음입니다. 두 입술 소리. 양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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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윗잇몸 혀끝이라고 돼 있죠? 치조음. 치조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서. 치조음. 센 입천장 소리는요, 경구개음. 이렇게. 경구개음. 그럼 여린 입천장은 뭐예요? 연구개음. 연구개음. 자, 목청 사이는 후음. 됐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채워보세요. 연필로.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앞에 거 참고해도 되겠다. 그 다음 친구 요 녀석 한번 찍으세요. 솔직히 정리해 놓은 거니까. 꼭 집에 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이제 모음으로 갑니다. 자, 모음. 자, 모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쉴게요. 딱 끊자.